내 이름은 박서연이고 서울에 살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제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인 빠르게 성장하는 K-뷰티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전략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죠. 좋은 학벌과 커리어를 가진 남편 박진우도 있었고요. 시어머니 박미숙 여사와도 나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제 가족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요. 모든 것은 저희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니어 애널리스트로 강등되었다는 거짓말을 남편에게 했어요. 스톡 옵션도 무가치해졌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진우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늦은 밤 전화 통화, 갑자기 끊어진 대화, 컴퓨터 화면을 제가 볼 때마다 바꾸는 모습.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진우의 반응은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안심했어요. 너무 쉽게요. 심지어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그의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벽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진우가 미숙 여사에게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의 노트북을 찾아보았습니다. 암호를 풀기는 쉬웠어요. 항상 같은 조합을 사용했으니까요. 진우의 생일과 우리 결혼 기념일의 조합.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메일들, 문서들, 그리고 은행 명세서. 모두 제 이름으로 작성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감이 찍힌 대출 서류가 있었어요.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전환사채 계약서였습니다. 만기일은 2026년 2월 20일, 담보는 제 회사의 기업 공개, 전 주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살펴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제 생명보험 증서였는데 사망 시 수익자는 진우였고 보험금은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누군가 사이에 대화 내역이 있었어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설날 전에 우리가 최근 구입한 한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조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진우와 함께 한 12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가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이 계획에 가담했다니. 제가 항상 존중하고 선물도 잘 챙겨드렸던 시어머니가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든 증거 사진을 찍고 중요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최다은이었어요. 그녀는 제 회사의 사이버 보안팀에서 일하는 25세 화이트햇 해커였습니다. 대은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경악했지만 곧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대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믿어준 것에 항상 감사했다고요. 이제 그 믿음에 보답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위조된 인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우의 노트북에서 찾은 이메일 중에는 누군가에게 인감 제작을 의뢰한 내용이 있었어요. 수신자는 진우의 대학 동창인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 36세, 벤처 캐피털 전문 변호사. 그녀가 이 모든 법적 과정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대은이는 부동산 등기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우리 한옥의 등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명의로 된 집에 이미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업 공개는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전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대은이의 도움으로 저는 진우와 미숙, 여사 그리고 이수진 변호사 사이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진우가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미행했어요. 미숙 여사의 아파트에 도착한 진우는 곧 이수진 변호사와도 만났습니다. 저는 옆 카페에 앉아 대은이가 설치한 원격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빨리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일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우는 저를 한옥으로 데려가 사고를 조작할 시기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대운이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긴급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회사 상장을 앞두고 제 주식에 대한 불법적인 담보 설정과 전환 사채 발행을 막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아직 의심하지 않는 척 행동하면서 그들의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갑자기 한옥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리모델링 상황을 확인하자면서요. 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운이에게는 제 위치를 계속 추적하라고 했고 만약 2시간 내에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고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한옥에 도착하자 진우는 보일러실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곳이 일산화탄소 사고를 조작하기 좋은 장소였겠죠. 저는 그를 따라갔지만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진우는 갑자기 제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제 회사에서의 강등에 대해서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전략 총괄 책임자이며 스톡옵션도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낼 때였어요. 저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인감을 위조하고 내 주식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그리고 너와 어머님 이수진 변호사가 나를 죽여 40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도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곧 태도를 바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여사와 이수진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들도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미숙 여사는 저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 여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다고요. 보일러 점검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는 차갑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 살해 계획에 대한 그들의 대화가요. 미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이수진은 재빨리 출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대운이와 함께 경찰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에도 긴급 신고를 했던 겁니다. 진우, 미숙 여사, 그리고 이수진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기, 문서 위조,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제 주식에 대한 불법 담보 설정은 취소되었고 전환 사채 계약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 회사는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를 마쳤습니다. 제 주식 가치는 70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진우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운이는 제 회사에서 사이버 보안팀의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강한 지지자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옥은요. 저는 그곳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완전히 리모델링하여 제 취향대로 꾸몄어요. 이제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강하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운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 곁에 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배신에 갇혀 있지 않아요. 대신 미래를 향해 그리고 제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회사에서의 업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둔 마지막 준비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우와 미숙 여사, 이수진의 계획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대운이는 거의 매일 저와 연락하며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 변호사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어요. 이수진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제가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정혜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진은 처음에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매우 교묘하게 접근한다고요. 먼저 친구처럼 다가와 신뢰를 쌓은 후 투자라는 명목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나중에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결국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잃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수진은 단순히 진우와 미숙 여사의 공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이 계획의 주모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마도 진우와 미숙 여사에게 접근하여 이 계획을 제안했을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제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수진의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혜진과 함께 우리는 이수진이 사기 행각을 벌인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했습니다. 총 5명의 피해자를 더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이수진과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꿈과 노력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진우를 마주할 때마다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의 거짓된 미소와 관심 뒤에 숨겨진 계획을 알고 있으니 더욱 그랬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연기를 유지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요. 매일 밤 저는 노트북에 그날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진우와 나눈 대화, 미숙 여사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제가 수집한 추가 증거들까지.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주말에 한옥에서 하루를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날짜는 설날 2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운이와 상의한 후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있는 녹음기와 대운이와의 연결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대운이는 실시간으로 저의 위치와 주변 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한옥에 도착하자 미숙 여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리고 곧 이수진도 도착했습니다. 이수진은 법률 문서를 검토하러 왔다는 핑계로 왔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시간을 끌었어요. 계획대로라면 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대은이가 미리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진우가 보일러실에 가봐야 한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고 미숙 여사와 이수진도 뒤따라왔어요. 보일러실에서 진우는 갑자기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내 주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도 고통 없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 여사가 보일러의 가스 밸브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문 앞에 서서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공포에 떨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곧 그때였습니다. 강한 노크 소리와 함께 경찰이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진우와 미숙 여사,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수진이 재빨리 보일러 밸브를 원상복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그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훈이뿐만 아니라 혜진과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수진의 범행을 증언하기 위해 왔던 겁니다. 이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 피해자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우, 미숙 여사, 이수진은 구속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어요. 회사에서는 기업 공개 준비가 계속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 스톡 옵션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어요. 저는 전략 총괄 책임자로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1월 15일 우리 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상장 당일 주가는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제 스톡옵션의 가치는 70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우와 미숙 여사, 이수진이 제 목숨을 노렸던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었다니. 재판은 석 달 후에 끝났습니다. 진우와 미숙 여사, 이수진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기, 문서 위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보았을 때 어떤 분노나 증오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슬픔과 연민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돈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한옥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그곳에서 주말마다 대은이와 혜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회사에서는 대은이가 사이버 보안팀의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은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대훈이와 혜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맞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와 지지자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배신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처음 성공의 기회를 잡았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K-뷰티 시장이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전략적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회사의 창업자들에게 인정받아 전략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저는 전략 총괄 책임자가 되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스톡 옵션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제 삶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죠. 진우와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많았고 경영학과에 인기 있는 선배였어요. 우리는 졸업 후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진우는 자상하고 지지해주는 남편이었어요. 그는 제 커리어를 응원했고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고 그는 점점 더 제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때로는 제 성공을 질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색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미숙 여사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아들보다 더 성공한 며느리였고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존중하고 잘 대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겨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그녀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녀는 진우의 어머니였고 저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수진과 진우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차갑고 계산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벤처 캐피털 전문 변호사로서 성공한 것은 인정했어요. 그녀의 법률 지식과 비즈니스 감각은 분명 대단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이 언제 저를 해치기로 결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의 기업 공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제 스톡옵션의 가치가 급상승했을 때부터일 거예요. 진우는 제 회사 일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졌고 저는 순진하게 모든 것을 그와 공유했습니다. 주식이 얼마나 가치 있게 될지, 기업 공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요. 그들의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제 인감을 위조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제 주식을 담보로 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갚지 못하면 제 주식은 그들의 것이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40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그 수익자는 진우였어요. 그리고 설날 전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조작하여 저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계획에 몇 가지 단서가 있었어요. 진우가 갑자기 한옥을 구입하자고 제안한 것, 미숙 여사가 유독 제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보인 것, 그리고 이수진이 자주 찾아와 법률 상담을 해준 것 등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순수한 관심과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지요. 만약 제가 우연히 진우의 노트북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또한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많습니다.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와 지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은이와 혜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더욱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알려지자 동료들은 제 용기와 결단력에 감탄했어요. 기업 공개 후 저는 이사회 멤버로 선임되었고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옥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저는 그곳을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찬 장소로 바꿨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대은이와 혜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요리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도 초대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해요.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진우, 미숙 여사, 이수진은 모두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환경이 그들을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요즘 저는 젊은 여성 기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재정적 독립과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또한 가정폭력과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저처럼 용기를 내어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저는 배신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맞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떤 배신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신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내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